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물 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느 분야에 침투했는지, 건강 분야,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 환경,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홈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다루었던 이제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 내가 없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를 떠올리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홈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정의사항을 내리자면 스마트 홈이라는 건 가정에 있는 사물입니다. 뭐 사물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여기는 사물이나 환경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원격에서 어떤 제어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제어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가정을 스마트 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가정에 있는 스마트폰, 그 다음 스마트 TV, 스마트 TV는 요즘 많이 스마트 TV라는 제품으로 팔고 있죠. 그 다음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는 환경. 그 다음 스마트 교육입니다. 교육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요. 스마트 시티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 가전. 스마트 가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냉장고가 지금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출발한 게 이제 그 밥솥이에요. 밥솥이 밥통이죠. 밥통이라는 제품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외출을 하게 되면 흔히 자동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도 스마트카와 이 스마트 홈 쪽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헬스케어 부분, 그다음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 전력 절감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스마트 홈 형태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건강 부분, 그다음 경제적인 이익도 생기겠죠. 당연히 절감을 하는 거. 그다음 안전한 생활. 이게 뭐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 홈에 결합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이미 적용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에서의 이제 생태계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이제 유무선 네트워크가 기본이고요. 당연하죠.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저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저장하는 저장소에 던져야 됩니다. 데이터를 던지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수고요. 그다음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이러한 제품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 뭐 유무선 네트워크의 표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표준들을 이제 우리가 국제 표준화된 기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떤 특정 통신 표준이 있다라고만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저 앞서 언급했던 네트워크 부분까지 다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 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전에 살펴봤죠. 그래서 클라우드 가정에서 누군가 하나는 저장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하나는 대표적으로 저장을 하라는 얘기고, 또는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저장을 하기 싫으면 가정을 벗어난 또 다른 위치의 저장소에 저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컨트롤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 냉장고에 많이 부착되어 있어요.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기 이전부터 부착된 형태들이 많죠. 온도 제어를 하는, 실내 온도 제어하는 거, 보일러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 디바이스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컨텐츠라고 되어 있죠. 이 기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광고에서도 많이 보지만 광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됐죠. 에어컨 틀어라는 거.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음성을 인식해서 제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사물 인터넷이 결합되어 있는 이 스마트 홈의 생태계는 이게 크게 6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서 구성 요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실제로 서비스하는 형태는 이제 예제로 들어서 제가 상표까지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2가지 형태로 크게 이제 나뉘어 놨습니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스마트홈 형태는 B2B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플랫폼, 아파트, 그리고 그거를 이 스마트홈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SK텔레콤에서는 이제 누구라는 뭐 인공지능도 있죠. 일을 시켜야 되니까요. 뭐 예를 들면 스마트카하고 결합되었다라고 하면 집에서 지하 주차장 또는 외부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거. 시동을 걸어줘 하면 시동을 거는 그런 액션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냉난방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보일러 틀어줘라고 하는 액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둘 사이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여기서 오로지 사용자의 입장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B2B 형태, 즉 플랫폼 대 플랫폼의 중간자 역할을 이 스마트홈이 취하고 있고요. U+ 같은 경우를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U+ 같은 경우는 IoT 홈이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홈 상표를 냈는데요. 얘는 철저하게 뭐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B2C 형태입니다. B2C 형태라는 건 일반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더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다른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가정 내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스 밸브 잠근다든지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전기 스위치 그리고 플러그 제어 그리고 CCTV 뭐 애완동물 감시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 뭐 SK도 있고 KT도 다 동물 쪽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 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에너지 그다음 문 여는 거 도어락이죠. 그다음 창문 열림 감지 이건 도둑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가정 내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가정 내에 일어나는 상황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게 U+ 제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뤘을 때 가정에서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를 도시로 확장한 게 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인적 자원,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인프라, 전반적인 인프라입니다. 시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죠. 그리고 교통수단, 그리고 정보기술 등의 이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들이 투자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목적을 두고 있는 이 도시가 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뭐 여기에는 학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려놓은 정의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교통, 에너지, 생활복지,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 물 관리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몸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건 교통, 그리고 방범, 그다음 일반적인 생활, 그다음 에너지 부분이죠. 상수도 부분도 뭐 이렇게 홍수 대비용으로서는 이제 많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물까지는 이렇게 접촉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게 스마트 시티에서 이 교통 부분이죠. 자동으로 교통의 흐름을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이 흐름을 빠른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도로에는 차가 막히고 어떤 도로에는 한가하다. 그러면 한가한 쪽으로도 교통을 유도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스마트 교통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들은 이제 도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총량을 예측뿐만 아니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각 가정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또 각 가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를 또 받아와서 다시 재가공하고 또 예측을 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고요. 생활복지 쪽은 이제 쓰레기라든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헬스케어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방범 데이터도 요즘 많이 보죠. 범죄 저지르는데 CCTV에 다 녹화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림은 우리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가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로 가정이라든지 도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공장을 한번 살펴보면 공장에도 역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합이 되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 자체부터 제어하는 것 그리고 예측하는 것까지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여기에도 제일 기본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 공장용으로 많은 장치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 공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자동화가 되죠. 생산 인력도 줄여서 이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습니다만 관리 인력도 줄게 되고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자동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설비 예측하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 공장 전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시장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이상 유무까지도 뭐 장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판단을 해서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건 자료까지도 추려서 또 다른 자료를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 스마트 공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작년, 만 2년 전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서 일부 공장에서 이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그다음 부산, 울산, 창원 지역에 있는 공장 일부에 도입이 되고 있어요. 아주 사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스마트 공장은 스마트시티하고도 결합이 되고요. 차후에는 이 국가끼리의 연결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